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라며 건강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떠올립니다.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몸에 좋다는 것과 몸에 나쁘다는 것을 먼저 나눕니다. 맛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거운지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몸에 좋으냐, 나쁘냐가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밥을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게 됩니다. 대신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건 몇 칼로리인지, 탄수화물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먹어도 괜찮은 시간인지, 어제 운동을 했으니 괜찮은 건지. 밥상 앞에서 몸은 먹고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식사는 더 이상 휴식이 아닙니다. 점검입니다. 시험입니다. 이 순간부터 몸은 미묘하게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원래 편안할 때 작동합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소화하고 회복하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먹는 순간부터 걱정이 앞서면 몸은 그걸 위험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몸은 당신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용히 분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원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위험한 순간, 도망쳐야 할 때, 집중해야 할 때 몸을 각성시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하루 종일,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몸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제하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몸은 매 순간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부룩해도 뭘 잘못 먹은 걸까? 조금만 피곤해도 이러다 병되는 거 아닐까? 이 질문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됩니다. 의심받는 몸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몸은 면역력을 낮춥니다.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잠을 방해합니다.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쉬는 것이 두려워지는 순간 운동은 건강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아파도 합니다. 피곤해도 합니다. 컨디션이 나빠도 합니다. 오늘 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이건 몸을 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몸을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몸은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육은 회복을 원하고 심장은 안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머리는 말합니다. 지금 쉬면 안 된다. 이 충돌이 매일 반복되면 몸은 선택을 합니다. 그럼 내가 먼저 멈추겠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지럼증이 옵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는 정상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아직 발견이 안 된 거 아닐까요? 이때부터 몸은 동반자가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맥박을 재고 혈압을 확인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검색합니다. 검색은 항상 가장 무서운 이야기부터 보여줍니다. 사람의 몸은 읽은 만큼 아파집니다. 상상은 신경계에게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증상이 생깁니다. 가장 슬픈 변화는 즐거움이 죄책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괜히 먹은 것 같고 후회가 되고 몸에 미안해집니다. 웃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관리 실패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회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몸은 계속 경계 상태에 머뭅니다. 경계는 잠깐만 가능하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은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합니다.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건강해지면, 여유 생기면, 몸이 좋아지면. 하지만 완벽한 건강은 오지 않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조용히 지나갑니다. 진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규칙도 어깁니다. 운동도 빼먹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하지만 자기 몸을 적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조금 아프면 쉬어주고, 피곤하면 멈추고, 웃고 싶으면 웃습니다. 이 차이가 수명을 가릅니다. 몸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관계의 대상입니다. 몸과 싸우면 항상 몸이 집니다. 그리고 사람도 함께 집니다. 오래 살려다 일찍 죽는다는 말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몸의 내일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 조금 덜 완벽해도 된다. 오늘을 살아도 된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래 살기 위해 오늘을 버리지 마십시오. 몸은 오늘을 살 수 있을 때 내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생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실제로 건강에 집착하다가 오히려 몸이 먼저 무너진 사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해 전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체중도 정상이었고 혈압도 관리되고 있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아플 일이 없겠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쌓이는 급성 심장 이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나빴던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긴장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된 겁니다. 그 남성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몸을 점검했습니다. 조금만 심장이 빨리 뛰어도 앉아서 호흡을 조절했고, 운동을 걸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여성 한 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거의 직업처럼 챙겨보던 분이었습니다. 하루 식단을 노트에 기록했고, 조미료는 일절 쓰지 않았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숨이 답답하고, 밤에 자주 깼습니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신경계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여러 장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강박이 강한 사람일수록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고 수면 장애가 잦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결과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의도는 좋지만 과도한 경계 상태는 신체를 지속적인 위기 상황으로 만든다.
사람의 몸은 위기 모드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야생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만 잠깐 켜져야 할 모드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그 상태로 10년, 20년은 삽니다. 칼로리를 의심하고 증상을 검색하고 하루를 평가합니다.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병으로 죽기보다 병을 두려워하다가 먼저 지친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건강 염려증이라고 불리는 상태는 심각한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지 않아도 항상 환자처럼 삽니다. 여행을 가도 병원부터 찾고 음식을 앞에 두고도 즐기지 못합니다. 결국 몸보다 먼저 삶이 멈춥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정말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프게 살까봐 도망치듯 살고 있는 걸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90세가 넘도록 혼자 생활하며 정신도 또렷한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 식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되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몸을 믿습니다. 이 몸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이 믿음이 몸을 지탱합니다. 반대로 늘 몸을 불신하는 사람은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너는 언제든 나를 배신할 거야. 몸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춰 반응합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주인의 태도를 닮습니다. 늘 의심받는 몸은 긴장하고 늘 믿음받는 몸은 버팁니다. 우리는 건강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지식은 조심하게 만들지만 지혜는 편안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 덜 완벽해도 됩니다. 조금 덜 관리해도 됩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진짜 위험한 건 병이 아니라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래 살려다 일찍 죽는다는 말은 협박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몸은 삶을 살 때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애써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오래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혹시 아프게 살까봐 두려워서였던 건 아닐까요?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불안해지고 하루를 쉬기만 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즐거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면 그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우리를 속이려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몸을 늘 의심하고 늘 감시하고 늘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보다 먼저 지친 건 사실 우리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 산다는 건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산다는 건 오늘 하루를 몸과 싸우지 않고 같이 살아내는 일입니다. 조금 웃고, 조금 쉬고, 조금 느슨해지는 것. 그게 몸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이 너무 애쓰고 있다면 오늘은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운동을 쉬어도 괜찮고, 한 끼 맛있게 먹어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몸은 그걸 배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안심합니다. 아, 이제 좀 쉬어도 되는구나. 오래 살려고 오늘을 잃지 마십시오. 몸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 때
내일도 함께 가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조금 더 같은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오래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자신의 몸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거나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공간을 함께 지켜주세요. 이 채널은 더 잘 사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조금 덜 애써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 인생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몸과 싸우는 하루가 아니라 몸과 같은 편이 되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